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원분들이 읽으시고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짐승만도 못한 정모씨, 신랑이라고 하는 유모씨, 두 못된 것들의 만행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안 주려고 하는 것들에게 어찌 도리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고자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남원에 거주하는 올해 56살 이정준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여 고등 시절부터 밴드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 배운 거라고는 음악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1살부터 사회음악에 발을 들여 음악 생활을 하던 중 89년 7월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쳐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면서 사회생활을 약 29년 정도 회피하며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도 조금 회복되어 평지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조금씩 걷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음악의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여기저기 7080 업소에서 음악을 하다가 저의 신체 조건 때문에 주인 눈치도 보여 내 가게에서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7080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080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정모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61년생으로 저보다 연상이었는데 제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자신은 남편과 사별을 했고 혼자 딸 키워 대학에 보냈다는데 성우 쪽인 과에 다니고 있다며 정씨 자신은 일본의 방송 번역을 하고 있다 고상한 척을 있는 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정모씨의 말에 한두 명 속은 게 아닙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6월경에 7080을 정씨와 같이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가게를 알아보다가 나머지 죽강동 소재 휴업하고 있던 지하 단란주점을 계약하여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씨와 저는 서로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수리를 하던 중 제가 마련한 돈이 다 떨어지고 정씨에게 같이 부담하기로 했던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그제서야 지금은 돈이 다른 곳에 묶여 있으니 당장 빼서 줄 수가 없다며 우선 저보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시켜라 돈은 나오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현재 제 돈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도 없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론 대출도 받아 겨우겨우 공사를 마무리해 가게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제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정씨로 사업자 허가를 냈습니다. 저는 음악을 맡아 밴드 마스터를 하고 정씨는 영업을 하기로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첫 결산을 보자고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결산 보면 복잡하다고 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자는 정씨의 말이 정씨네 엄마가 전주 2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다방을 한다며 전주에 있는 정씨네 엄마가 자기 건물로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며 우리가 여기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전주로 가서 장사를 하자는 뱀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럭저럭 장사는 되는데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하나둘 들리며 차츰 정씨의 행동도 이상해져 갔습니다. 피곤하다며 늦게 9시에 출근, 다녀올 곳 있다며 또 늦게 출근, 이번엔 아프다며 하루 쉰다고 이런 시답지 않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조금씩 불안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투자하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도 아직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동생처럼 지내는 동생이 정씨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둬보라고 하여 정씨와 만나 녹음을 해놨습니다. 녹음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걸 녹음시켜놔서 재판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지나 2017년이 되어 제가 그동안 장사한 거 결산 보자고 하면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내일 보자고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장사한 건 결산해 봐야 할 거 아니냐 전화로 다그치자 정씨가 장사하며 적자가 나서 방송국에 일본어 번역하면서 번 돈으로 적자난 걸 메꿨다고 하며 통장이 빵꾸 났는데 무슨 결산 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게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닌데 무슨 적자가 났냐며 따지자 정씨가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다며 술값, 공과금, 직원 월급, 과일, 마른 안주, 시장에서 장 보는 것들을 말하고 바쁘다며 다음에 얘기하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면 이따 끝나고 얘기하자 하면서 끝날 때 되면 또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고 후다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제가 계속 전화를 걸어 따지자 정씨는 알았다고 결산 빼준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가게에 적자가 나서 결산 볼 게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제가 장부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약 9천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더군요. 거기서 빼야 할 것들은 다 빼고 보니 4천만원 조금 넘게 수익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씨에게 2천만원을 주면 된다고 전달을 하니 정씨는 제가 모르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다면서 장부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자라서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며 정씨에게 따지자 정씨는 자기가 따로 적어둔 장부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자기 엄마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전주로 가버리고 약 3일 정도 병간호를 해야 하니 가게를 쉬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이 일한 필리핀 여 종업원이랑도 문 열고 장사하면 되지 왜 가게 문을 닫냐고 했더니 종업원도 감기가 심해서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여 종업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했습니다. 그날 문을 못 열었는데 다음날 시내에서 우연치 않게 그 필리핀 종업원을 만나 제 차에 태워서 물었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으면서 전주에서 벌써 왔냐고, 어제는 왜 내 전화 안 받았냐 물었더니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무슨 감기에 걸려요, 그리고 전주에 간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며 정씨가 마스터에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안 받았다라는데 그때서야 정씨한테 속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녁에 정씨네 집을 골목길에서 올려다보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전주 병원에서 엄마 병 간호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가라앉히며 만나면 영업 허가를 뺏고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3일이 지나 정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필리핀 여 종업원에게도 사연을 얘기하고 녹음한 것까지 들려주며 정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녹음 속 정씨와 제가 말하는 걸 들은 종업원도 깜짝 놀라고 일단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해놓고 정씨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정씨는 엄마가 아직 안 좋아서 하루 더 있다가 가야겠다고 하기에 모르는 척 그럼 필리핀 여 종업원이라도 내려보내고 가게를 문 열게 하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녹음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막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정씨는 자기 가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한테 마스터 월급 준 것도 있다며 증거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받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받고 내일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터지는 속으로 잠도 한숨 못 자고 정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정씨가 가게로 오고 신랑으로 내세우는 유씨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던 조선족 남자를 데리고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2016년 가게 수리할 때 인력 사무실에서 불러 이틀간 가게에서 일당 잡고 잡이라고 11월쯤에 가게에 술 마시러 온 놈입니다. 인력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남일하러 다닌 인간이 똥폼 잡는다고 구형 에쿠스를 끌고 다니는데 사는 곳은 원룸에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와서 술 먹으며 있는 척 잘난 척 다 하며 정씨와 눈이 맞았는지 한편이 되어 신랑이랍시고 나서는 겁니다. 2017년 1월경 정씨와 유씨가 가짜 신랑이 아니라 진짜 신랑이야 라고 말한 것도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유씨가 나서길래 당신은 뭔데 이 일에 나서냐고, 이 일에 대하냐고 제가 물었지만 유씨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계약서나 허가증이 정씨 앞으로 되어 있으니 정씨 것이라네요. 제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말해도 조선족과 같이 정씨 편을 들면서 가게에서 며칠 동안 정씨 패거리들하고 저 혼자 싸움만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녹음 증거와 가게 공사함에 들어간 내역서를 첨부해서 변호사님께 사건을 일임을 하였습니다. 공사할 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공사비나 물품, 자재 구입 90% 정도를 제 통장으로 거래했습니다. 매일같이 싸움만 하기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래 틀어주는 반주기에 제가 비밀번호를 채워 아무도 만질 수 없게 해놓아 노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문 열고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 일이 해결되기 전까진 가게 수입이 모두 정씨에게 갈 텐데 더 이상 장사할 이유가 없었죠. 변호사님이 소송을 내면서 우선 저와 가게를 공동 명의를 해주고 영업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제 속은 탈대로 타서 우울증까지 오고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지면서 생활도 몸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드론 대출도 막지 못하자 4개의 카드사에서 매일 독촉 전화 오고 집까지 찾아오고 결국엔 신용불량까지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조그만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고 타고 다니던 차도 팔아서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준 분께 갚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경에 정씨가 공동 명의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영업이 될 리 만무하죠. 남원 시내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손님이 온다고 전화 오면 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으니까요. 정씨, 유씨, 조선족 이렇게 셋을 몸도 성치 않은 제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영업시간 내내 당하고만 있고 싸움만 하는데 손님이 오겠습니까? 남원이 명색의 남원시지만 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몇 달간 썩은 속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7년 10월에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6년 12월 제 아들과 아들 친구가 대입 학력 고시도 끝나고 해서 제 가게에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 미성년자이지만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며 아들이 아빠 가게 도와주는 것이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며칠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두고 대신 아들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정씨가 아들 친구에게 제 험담과 동시에 제가 정씨를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집착을 하며 쫓아다닌다고 저를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더랍니다. 매일같이 그 말을 듣던 아들 친구가 정씨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듣기 싫다고 했더니 정 씨가 아들 친구 뺨을 때리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어서 아들 친구가 정 씨한테 대들기에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타일렀지만 자기도 참다 못해 이런 거라며 밖으로 나가는데 정 씨도 뒤따라 나가길래 저도 같이 나갔는데 정 씨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들 친구의 뺨을 때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 씨를 말리면서 아무리 그래도 애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이 일로 아들 친구가 신고를 하면서 영업 정지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간 재판 판결 나기 전에 내가 속이 터져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업 정지를 받고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가게 수익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게에 있던 악기를 뺏어 나왔습니다. 악기도 모두 정 씨가 자기 거라며 우겼습니다. 2019년 4월 제가 승소한 걸로 3년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 정 씨의 거짓이 판명되어 5,800만 원을 제게 주라는 승소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쩐 줄 아십니까? 정 씨 혼자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짓 장부를 제출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작성했겠지만 판사님이 보시곤 이번에 다시 쓴 거짓 장부인 걸 단번에 확인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 씨는 이틀간 일당 받고 일해놓고 유 씨 본인이 공사를 다 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내역서, 인건비 등등 인부들 4명의 인감증명까지 곁들여 제출하고 정 씨는 2016년 5월에 전주에서 돈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오고 정 씨 엄마는 거기에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어놓기까지 아마 피를 이어받아 정 씨의 딸도 거짓말하고 사기는 안 치는지 궁금하네요. 재판에 이기려고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거짓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웃긴 건 유씨가 공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서 인감까지 청구하며 제출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을 우습게 보고 법을 농락했는데 거짓 차용증도 죄가 되지 않고 전화로 욕을 해도 공연성이 없으면 고소가 안 되더군요. 유씨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헌욕만 먹었습니다. 승소를 하자 저희 변호사님이 카드기와 통장에 압류를 걸었는데 이상하게 정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결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정씨는 재판에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는 19년 3월부터 7080에 결제되는 카드 단말기를 불법으로 유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미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라고 하는 유씨의 잔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정씨가 이 가게가 자기 거라며 우길 당시 사람들에게 제가 사기를 쳐서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사기 전과 이범이다. 또 제가 정씨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했다고 성폭행범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더군요. 더군다나 2017년 영업정지당하고 제가 관여 안하기로 하고 나온 후에 7080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요. 건물주와 정씨가 새로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한 달만 밀려도 가게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쓰면서 2019년 9월 건물주는 계약대로 가게세를 내지 않았으니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냈더군요. 그냥 다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정씨는 항상 욕을 입에 물고 사니 머리를 이렇게 쓸 줄은 모르니까요. 유씨 대가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낸 소송에서는 가게세를 내지 않아 쫓겨나는 상황이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처하고 계약해 주십사하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남원이 아니라는 말로 만나주지 않아 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와 판결문은 보내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하고는 계약 안 한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계약을 안 한다는 건물주가 다시 정씨와 유씨하고 계약을 했다네요. 빚까지 내어 내가 돈을 내었고 정씨는 돈을 하나도 안 냈다는 정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데 판결문까지 건물주에게 보내주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 나쁜 것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다니요. 피해자를 도와줘야지 악랄한 가해자를 도와주다니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없는 게 죄라지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가게 문 열고 인간의 탈로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손님들에게 가식적으로 생글거림을 장사하며 문자 보내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는 저는 속만 타들어갑니다. 저 뻔뻔의 극지를 달리는 년, 놈들을 찢어 죽이고 싶은데 소문에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알아보기까지 한다는데, 그러면서 정씨, 유씨, 지 새끼들한테는 거짓말 1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제 글은 1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실명을 쓰고 싶어도 명예훼손, 여러가지 조항에 걸린다며 주위에서 말리네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당해본 이해가 갑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원에 거주하는 이정준입니다.